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수다본! 저희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게 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쵸? 네, 시간 빨리 가네요, 진짜. 그 때문에 뭐 그전에 알고 계셨던 분도 있었지만 뭐 그 즈음에 이렇게 좀 자주 만나시게 된 거잖아요. 만나면서 서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좀 발전적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좀 안 좋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 예수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다음, 그리고 예수의 홍보에 지금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기쁜 거는 네. 뭐 시연 씨 만난 건 당연한 거고 네. 김정한 신부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관심 있어하는 주제가 이제 청소년들 자살 예방 이런 건데 신부님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더욱더 기대가 되죠. 그렇군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그럼? 아직은 안 주셨어요. 2달 동안 뭐 별로 관계 진전은 없었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아, 이유가 있으셨구나. 괜히 또 이러다가 이게 목적 있는 접근. 네. 좋습니다. 김 신부님 어떠셨어요? 아, 저요? 두 김 신부님. 아. 저도 좋았죠. 안 나와. 김 신부님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완전 팬이에요, 팬. 오, 그러니까요. 저희도 단톡창이 있는데요. 단톡창에서 보면 서로 너무 이렇게 애정하시는 느낌이 느껴져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작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쓰시는 깨톡에 저 친구가 혹시 몇 명이신지 혹시 제가 지난번 세보셨어요? 얼핏 본 거 한 590명 정도? 2,600명 정도 있는. 2,600. 네, 그럼 와. 이거를 얼마나 올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안 올려요. 그렇게 안 올리죠. 보통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검색을 그냥 하지. 올리잖아요. 저는 네. 그럼 한 3번 올리면 그냥 끝나던데. 100명은 돼요? 100명 돼요? 100명 정도 될래나요? 100명 정도. 최 신부님은? 저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 5천까지는. 3천 좀 안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그것도 뭐 나중에 이제 천. 친구 저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네. 그렇죠. 단체로. 단체탕은 그거 안 넣고 그냥 그렇게 네. 해도 그 정도 되는 거. 그럼 우리 막내 김상우 신부님은 저는 66명.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66명? 방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그러시군요. 숫자에 의미를 두고 딱 66만 가지고 있는 건 이야. 아니죠? 아니죠. 그냥 하다 보니까 66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차단된 친구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렇군요. 이렇게. 혹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죠.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저도 차단인가요? 아니, 전화해보세요. 뜨나 안 뜨나? 바로 전화해봐야 되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인맥왕은 우리 최강희 신부님. 아무 실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인간관계가 복잡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그렇게 많으면. 믿거나 말거나 자꾸 말을 비우는 게 이상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누고에서 얘기해 볼 주제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관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관계 말이에요? 권태기 뭐 이런 건가? 관계의 권태기. 관계의 권태기.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관택기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면 가볍게 손을 들어주세요.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 중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10명 미만이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는 100명 미만.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 둘, 셋! 300명이 되는 많으니까. 많으니까 한 사람. 네. 250명? 네. 한 수네요. 나도 손 들어야겠네. 그러면. 네, 저도 미만이다. 두 저도 분. 포함돼요. 관계를 설렁설렁 의미 없는 관계들이었다고. 의미 없는 관계들. 이렇게 될 것 같았어, 내가 얘기.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 신부님 연락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네. 자, 처음 만나거나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의도적으로 피한 적 있다. 처음 만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한두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피한 적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 자,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하고 만족스럽다. 다 해당되십니다. 네.
사람을 만나더라도 3명 이하로 만나는 것이 좋다. 지금 저희 4분 신부님 중에 딱 한 분만이 4번 다 손을 드셨어요. 박종희 네, 신부님. 저 좋은데요. 박종희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관택이에요? 관택이랍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그 4개 다 해당되면은 관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대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4명이 관택이래요. 대학생들이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44.7%, 혼자가 편해서 32.9%, 단체 활동 스트레스 싫다 29.7%, SNS로 인한 자존감 하락 27.7%, 그리고 마지막 18.2%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럴 혹시 수 해당되는 거 있으신가요, 박 신부님? 돈이 없는. 저도 돈이 풍족치가 않고. 저도 돈이 없어서. 신부님 관택이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 그래요? 그냥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돈이 없으신 아니고 돈이 없는 걸로. 아니 일단 그 단체 활동 스트레스 때문에 관택이라는 맞아요. 그럴 수 친구들에 있어요. 의해서 아무래도 또 그 박종희 신부님이랑 김정환 신부님 청소년들한테 네. 관심이 많으시고 또 청년 사목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업 때 많이 보이죠. 아예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목이 전체 이게 단체 공동체성을 좀 확보를 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단체 프로그램 중에 얼음장 깨기 그래가지고 어색한 걸 좀 없애는 프로그램이 초기에 있죠.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춤추라 그래도 안 잡으려고 하고 피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각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뭐 생년 그 생월 네. 같은 날짜 뭐 찾아보라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종의 퍼즐 같은 거 문제를 내서 사람들끼리 막 섞이게끔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뱅뱅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는 전형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보이죠.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이런 단체 활동일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람이 싫어서 누구랑 얽히기 싫어서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단체 활동에서 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김정환 신부님. 단체에서 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유형. 뭐 오지랖 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또 보통 그런 유형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러면 사실 좀 그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들은 좀 감추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자꾸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시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단체나 이런 데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단체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까운 예로 저희 예를 들을게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2달 반 정도, 3달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뭐 전공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처음에 만날 때 그 막 그 좋은 활성화된 이런 그 도파민 물질들이 지금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요게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3년. 네. 저희는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끝이 사실은 불안해요 요즘에.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성격들도 다르고 개성들이 달라요. 네. 다르고 또 처음 봤을 때랑 중간 봤을 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런데 뭐 다들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고 이제 억제 물질이 빨리 나와서 네. 관계를 조금씩 이렇게 좀 간격을 두는 그런 시기가 좀 오면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반 왔으니까요. 네, 앞으로 반 남은 거니까. 그렇죠. 네, 반만 좀 버텨보세요. 버티기보다는 좀 잘 극복해 보려고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뭐 있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단체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도 조언을 위해서. 사실은 뭐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뭐 친구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연인 문제,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다 보면은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계더라고요. 맞아요. 마침 우리 관택이 얘기하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활성화 물질이 이렇게 도파민이 이렇게 그래프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억제하는 물질이 딱 이제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바 시스템이라고 이제 요 주기가 사실 우리 평생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관계에서든. 근데 이제 요 관계가 주기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시기가 올 때 요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걸 잘 슬기롭고 아주 그냥 세련되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요 방법을 알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싫을 때가 있어요. 지겨울 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종인 신부님하고 이 관계 안에서 네.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오게 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저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저는 이러한 거를 원합니다. 1인칭을 사용할 거지 네. 2인칭을 절대로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종인 신부님 당신 이런 게 싫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내가 원하는 거. 저 그쵸. 이거 원해요. 네.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 이렇게 뭐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뭐죠?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로병사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고 항상 좋을 수 없다라는 것 알아야 되고 어려울 때는 자기 표현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더불어 이 시간이 언젠간 또 끝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 네. 그걸 좀 안다면은 어느 정도의 모험은 할 수 있어요.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얻는 게 없죠. 점프대에서 뛸 수 있어야지 뭐 저 다이빙을 하지 그렇죠. 뭘 하지 서 있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개인 쪽이 그 가지고 가야 될 용기 이제 측면도 사실 있다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또 신뢰 역시 필요하다는 거. 네. 그 아무래도 본당 사목을 하고 계시는 김상우 신부님께서 그 성당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다른 분들보다는.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네, 월요일이 그럼 월요일만 빼면 상관없나요? 네. 참고로 녹화가 월요일입니다. 네, 각 단체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단체, 완벽한 공동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하느님 나라 가야겠죠. 그렇죠. 각 단체마다 스토리가 있고 어려움, 뭐 다 우여곡절. 어떤 단체는 뭐 지금 한 2단계 정도가 와 있고 어디는 뭐 또 다 잘 되는 단계고 뭐 다양한데 유기체죠 사실은 그쵸. 단체라는 게. 근데 보면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자주 이제 그런 분들을 발견하는데 그 각 단체에서 좀 어려움의 요소를 제공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때로는 자존감이 부족하신 분들 내지는 이렇게 약간 자존감이 부족한 거랑 일맥상통하지만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분들, 말 옮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을 많이 조장하시는 거를 많이 목격했어요. 그렇죠. 최광희 신부님도 청년들이랑 굉장히 많은 단체 네.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끊임없이 하죠. 네, 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러니까 뭐 저희는 프로그램 안에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연수라는 게 있는데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3박 4일 동안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태도들이 보통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가 한번 날 감동시켜봐라. 뭐 이런 태도예요. 이게. 그러면 그들에게 3, 4일 동안 저 한 사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꼭 그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하고 또 계속 관계가 지속되는 친구들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이게 뭐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치? 여기는 그게 항상 이렇게 거의 차 있는 시기긴 한데 그러다가도 이제 어떤 시기들이 되면 지속적인 공격들이 들어오고 무조건 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만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럼 나한테만 다 자꾸 이렇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또 한쪽 측면에서 이제 맷집이라는 게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있으면 이때쯤 되면 한 번씩 겪어야 될 일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한쪽 측면은 거기에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신앙이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말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일단은 아직은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행히 저 당연히 관태기의 극단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이분이 왕이세요. 네. 관태기의 왕자. 관태기의 왕자 박종희 신부님은 워낙 학생들 많이 보시다 보니까 학생들 쓰는 말 중에 아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웃사이더죠. 그니까요. 반대말은 인싸. 인사이더. 어머, 별걸 다 하시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 눈썹은 왜? 뭔가 자랑스러워. 자부심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나 뭐 한 건 했어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왕자세요. 관태기의 왕자. 그 관태기 학생들을 보니까 보통 어떤 학생들이 아싸가 되든가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도도한 두 극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도한 친구 아예 너희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하나의 이제 극단은 저기 자존감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친구들. 근데 저는 오만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친구는 아마 한 케이스 정도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좀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될 친구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싸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면 현저하게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하고 대면할 자신이 없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렇게 관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한마디씩 하시는데 딱 5자로 예를 들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5자로 한 분씩 충고를 던져주시겠습니다. 김정은 신부님부터 갈까요? 5글자로. 딱 5글자여야 돼요.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원하는 거 해. 원하는 거 해. 원하는 거 해. 오케이. 원하는 거 해. 낫다. 너는 소중해. 오, 너는 소중해. 아, 좀 되네. 비싼 거였는데 너를 사랑해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괜찮. 소중한 거랑 사랑한 거 달라요, 다른 거니까. 달라요. 하세요. 뭔가 네. 저희 현저하게 지금 자존감 떨어져. 그럼 바꾸실래요? 너를 사랑해 좀 네. 귀찮아서 못 그럼 바꿔. 세게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해. 저 원래 똑같은 거 했었는데 딱 그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바꿀게요 비교하지 마 오. 좋다. 멋있다. 훈훈한 마무리는요. 시원 씨는? 시키지 마라. 이거 맞다, 이거. 아유 시원해. 세상에 애매하고 답답하고 아리송한 문제에 답을 드립니다. 반반 토론 고스톱. 자, 오늘도 두 분씩 짝을 이뤄가지고 토론을 할 텐데요.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상대로 신부님은 누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주제인데요. 1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자린고비형과 누가 보면 만수리인 줄 열린 지갑형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신부님께서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저희가 사다리를 타게 해드렸습니다. 자린고비형과 열린 지갑형. 과연 신부님들은 어느 쪽이실까요? 평소에. 정원 신부님? 정원 신부님? 네. 저부터 할게요 네네. 저는 저한테는 확실한 자린고비 네. 10원짜리 한 장 진짜 막 네. 비교해서 벌벌 떨고 그 다음에 저희 청년들이나 이럴 때는 열린 지갑형 정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산 거야? 청년이 아니잖아요. 청년이 아니시니까. 우리 상호 씨분이 얘기해. 역시 편이야? 아, 잘 맞아, 잘 맞아. 그래서 김상호 신부님은요? 근데 저는 똑같아요. 저도 저 자신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 물건 살 때 이를테면 막 무슨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그 장바구니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네. 그거 클릭해서 결제하기까지 몇 달 걸려요. 네.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를 계속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나는 똑같은 물건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허영심인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하고 같이 술 마실 때는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네. 그러니까 청년한테는 쓰고 아줌마한테는 안 쓴다는 건 거죠? 지금 김상훈 신부님은. 아줌마에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야, 예리하다. 사목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그 착각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네. 우리가 제2의 그리스도지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는 그리스도. 선택과 살짝 집중을 하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약간 하라. 눈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럼 두 분은 원래 어떤 형이세요? 저는 아줌마들이 사주는데. 새로운 스타일이죠. 생각하지 돈 쓰는 거 좋아해요. 사실 없어서 그렇지. 없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마음은 열린 지갑형. 예, 마음은 열린 지갑. 마음은 열린 지갑형. 되게 성격도 좋아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저는 그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그 열린 지갑형을 선호하시는 게 그 네. 성격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높다. 그렇구나. 김정은 신부님은요?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거 좀 살 걸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이제 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거 먼저 챙기고 아니 제 그다음에? 거는 일단 2순위고 1순위는 이제 사목적으로 쓰고 남으면은 이제 제 걸로. 근데 리스트는 정해놓습니다. 지금 이 멘트는 방송용이니까 실제용이니까. 아, 이 방송이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은 자린고비요. 네. 이쪽은 열린 지갑형의 배우자가 낫다라는 그 팀의 주제를 가지고 반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공 어느 팀이 먼저 할까요? 네, 두 분 가위바위보 아까 말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뭐 할 수 아, 있죠. 그러시죠. 자, 그럼 오늘 네. 선공 만수로 열린 지갑 만수로 열린 들어갑니다. 지갑. 네. 돈 잘 쓰는 사람이 성격도 좋다. 네. 이게 전 거의 일반적인 전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결국은 돈 쓰는 문제들은 결국 상의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상의를 네. 하겠지만 우선 배우자로서의 뭐 성격상의 배경을 보신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만수리형 기분 내시는 분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기분 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 뒤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상의를 하시는 게 네. 그렇군요. 넉넉하신 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일들에 좀 더 관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꼭 이 만수르지 열린 지갑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분이 꼭 넉넉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 네. 신용 불량자로 넘어가면 일부 직전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열어둬야죠. 그런 우리 또 허세 이 또 상징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또 허세 맨날 그냥 좋죠. 내 하푸어. 근데 진짜 신용불량자로 넘어가도 그 무슨 그런 좋은 사회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 뭐라 그러죠? 네. 네. 그 기억 안 나요? 네. 개인 자산, 개인 회생 가만히 그거 지웠어요. 개인 회생. 아, 회생. 개인 회생. 네. 지금 배우자 추천을 개인 회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쓰는 과정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 쓰는 거예요. 자, 여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행복하게 여기는 해주세요. 열린 지갑형이라고 해서 그 능력이 되는데 열린 지갑인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아닌 것처럼 이 자린고비라고 해서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린고비일 수 쓰려는 거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기 전제 바랍니다. 없어요. 자, 일단 선공으로 박정희 신부님께서 열린 지갑이 성격이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성격 좋다. 네, 성격 다음 좋다. 반격 들어오시죠. 열린 지갑이 성격이 좋다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성격 좋다는 근거 있어요. 저희 동기 한 20년 살아와 봤는데 열린 지갑들이 끝까지 그래도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이 본당 사목 잘하고 하여튼 그 교구에서 인정받고 하여튼 좋은 사목자로서 그럼 좋은 사목자지 좋은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유형. 그런데 배우자라고 하면은 제가 알아요. 저희 그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있는데 물론 망하긴 했지만 오늘도 3대1로 가나요? 또 3대1이에요? 인상의 삶이 끝난 게 아니고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네. 그리고는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행복하게. 그래서 내가 아니 본인은 행복한데 배우자는 행복하지 결국은 않은 거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행복해. 어. 행복해야. 아니, 그 배우자도. 배우자도 행복하냐고. 배우자도. 내가 볼 때는 이제 둘이 오래 살다 보니까 행복해하고 눈물이 또 행복의 눈물이겠지. 그렇군요. 자, 일단 성격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체험에서 우러나오신 말. 아, 이게 뭐 어쨌든 이쪽을 그 대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우리 또 이 돈을 잘 쓰시는 분들이 보면 있는 데 쓰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없는 데 쓰는 분들을 보면 그걸로 자기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돈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돈으로라도 사람을 살아. 그것처럼 내가 돈을 쓰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날 대우해줘요. 그거에 취해서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이게 보다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어려움을 겪을 때 네. 힘들어졌을 때 곁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진정한 친구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보면 주변에 사람이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성격이 좋다면 그 좋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수르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네.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떨어져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이게 꼭 그러면 성격이 좋거나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돈으로 하나 더. 살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진행을 하려고 그랬네. 제가. 오늘 되게 힘을 내고 계시네요. 지금. 자, 하나 더 얹어봅니다. 네. 최강희 신부님한테 하나 더 얹어볼게요. 그 만수처럼 지갑을 쓰는 게 반드시 넉넉하고 성격이 좋다?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남편이 뭐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받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남편이 밖에서 너무 넉넉한 거야. 너무 지갑 긁는 거, 카드 긁는 거에 관대해요. 그러면 안에서 살림하고 있는 아내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선 그게 넉넉한 겁니까? 남편이 성격이 좋은 겁니까? 그거는 철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식별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돈을 만수르가지 쓰는 분들이 왜 성격이 좋냐면 일단 가족부터 챙겨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만수르가지 다 긁어. 긁고 쓰고 그래도 또 있으면 이걸 또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데 가족한테 못 쓰고 안 쓰고 가족한테 쓰는데 여기서 안 쓰고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안 가요 보통 인격은 같이 가지. 그런 그래서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만 만나셨나는데 또 제가 아까 망한 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친구들 보통은 일관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쵸. 네. 일관돼. 지금 이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일관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지다는 말이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꼬아요, 빚을 또. 얻어요. 또. 네. 빚을 능력이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거 못 갚는데 뭐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율이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뭐가 좋냐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기저에는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렇지.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세대 망해도 우리 자식 다 먹고 살 거다. 할렐루야. 나같이. 여기서도 자린고비가 네. 마치 쓸 때 아예 안 쓰고 무조건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 아예 안 하고 돈의 노예가 된 걸 마치 자린고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선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쓸 때는 다 쓰시나 보죠. 네. 그러면 이게 아끼는 것과 쓰는 게 꼭 그렇게 아까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쪽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자린고비의 건물주, 뭐 자린고비 이거는 무조건 다 아예 쓰면 안 되고, 안 되고. 돈만 그냥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마치 자린고비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꼭 그럼 쓸 때 그건 쓰신다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 왜 그런 할머니 분들 계시잖아요. 모아가지고. 월세 사시면서도 다 모으셔가지고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기부하시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분들도 그 있으니까. 모을 때도 그리고 돈의 노예가 돼서 모으시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검절약하고 내가 과하게 소비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모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갖고 그걸 좋은 데에 쓰시거나 기부를 그렇죠.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열린 지갑이 좋냐, 그 자린고비가 좋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열린 지갑이면 내가 만족하느냐, 내 배우자가 자린고비면 내가 만족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우리 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배우자야. 나는 배울 게 없어. 종이신님의 배우자고, 그다음에 종이신이 저의 배우자예요. 제 느낌이 어때요? 난 굉장히 풍성하고 편안한 서로 결혼할 거야? 결혼해야죠. 나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희망 떡하시고. 아 표정. 아까 우리가 했다는데. 왜 눈을 못 마주쳐요 근데? 열린 지갑. 사랑과 전쟁 보는 줄 알았어요. 왜 말과 표정이 달라요? 말과 표정이. 배우자라는데. 지갑인데 들어온다. 공감이 안 만족한다. 저도 너무 퍽퍽해요. 사실 네. 인생이 퍽퍽해. 인생 좀 뭐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남편이 열린 지갑이다 보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살림할 돈이 없어. 자, 부인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어와야지. 벌어온대잖아 또. 빚을. 아니 근데 이게 카드만 돌려받기. 성격 좋은 사람들이 친구도 많고 사실 능력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빚도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빚을 져 오는 것도 능력인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인생 즐기는 사람들이죠 사실. 근데 전 이걸 얘기하고 네. 싶어요. 네. 이제 뭐 빚을 빌려오고 은행 빚을 어떠고 사채를 쓰고가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좋아요. 상상하잖아. 상상하잖아. 뭐 하는 워낙 소리예요? 막 남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자기가 베푸는 것만 할 줄 알았지 누구한테 가서 돈 꾸는 건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뭔데잖아. 봐봐요. 콩가루 좀 하기 싫어. 야, 아니 배우자라고 가정했는데 이미 콩가루예요? 어차피 이분도 그냥 콩가루 집안이야. 그러면 자기끼리 사는 거야 그냥. 왜? 난 좋아요 아주. 네. 근데 이분도 사실 그 정도 현실적인 눈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다 있지. 정도가 되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인생을 길게 가는데 아니 남편이 돈을 써가지고 집에 돈을 안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와이프가 그렇게- 마음이 아니 지금 편하겠어요? 누구 편이세요? 누구 편? 아니 저는 그냥 굉장히 입장 은근 말씀드리는 평판하는 겁니다. 분인데? 아니 3대2 아니고요. 네. 뭐 삶의 어려움이 자린고비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슨 협박하는 거야? 아니 뭐 근데 자린고비가 이렇게 네. 꼭 보면 사채써 하면서. 말씀은 안 아끼셔도 돼요. 자리고병 네. 말씀은 네. 더 그냥 사채업자 같아. 아니 그리고 사회 아니. 공헌하는 것도 사실 만수령들이 더 사회 공헌도가 높죠. 왜냐면 자본을 갖다 순환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저 그리고 국내 아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기 활성화시키는데. 아까 우리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까 시현 씨가 저 얘기했어요. 뭐 네. 어느 분이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월남하셔서 바느질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잘 모아가지고서 그걸 나중에 다 기증하시더라고요. 겉보기엔 자린고비 같지만 그분들 잘 보세요. 그 뒷배경에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다 시키고 쓸 거 다 쓰고 그럼. 다 풍요롭게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 진정 뭐 혼자셨는데요. 혼자셨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아니 이북에서 그러셨을 거야. 빠른 인정. 빠른 인정. 이것도 만수르니까 인정하지. 빨리 진짜 쓴 게 중요해, 쓴 게 중요해. 그렇군요. 네. 뭐 자린고비라 그래서 안 쓰는 거 아니고 아 네. 그럼요. 아, 우리도 그런 것마저 우리는 넉넉해.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건강하게 자린고비 살아가면서. 약간 밀리는 느낌입니다. 좀 강한 아니, 펀치. 아니 강한 펀치가 별로 필요가 없었잖아요. 뭐 네. 계속 돈을 빌리고 저쪽 입장은 결국엔 사채 쓰겠다는 얘기예요. 대안이 아니 대안이 없잖아. 뭐 우리는 어떻게 아니, 다 괜찮다. 뭐 인간이- 아무래도 상관없고. 카드 안 긁으시고 살면 어디 있어요? 결국엔 끝이 불행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주무님 서울 CPBC입니다. 자꾸 이렇게 세큘러하게 세속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우리 사채 안 쓸 수 있어요. 쓸 수도 있어. 이제 나중에 물만 먹고 단식해도 우리 이미 써봤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종말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도하면서. 그게 천인이라면 저 천인이다.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자린고비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쓰고 안 쓰고가 자린고비가 더 이상 될 중요하지 것이냐.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삶이 뭐 넘어서 자린고비로 간다? 아니요. 어떻든 우리는 일단 쓰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넉넉함. 일단 예.
이게 뭐 훈훈함. 단순하게 생활 패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치면은 네. 배우자로서는 결국 성격이 이 행복을 크게 좌우한다라는 거죠. 네. 성격과 신앙의 힘을 말씀하신 만수르 형, 그리고 아무래도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자린고비 형, 이렇게 두 형의 배우자에 대해서 반반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디가 뭐 맞는 말이다라는 거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자린고비 형은 1번, 그리고 누가 보면 만수르인 줄 열린 지갑형은 2번. 여러분께서 더 이쪽이 설득력이 있다 하는 쪽 번호를 골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2번인가? 아니면 신부님과 나누는 고민, 오늘 사연은 어떤 고민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듣고서는 좀 진심을 담아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말은 면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30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후배나 동료들은 저를 사이다 혹은 걸크러쉬라고 좋아했어요. 팀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까지는요. 새 팀장님은 좀 권위적이고 후배들이 아부하는 것도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딱 싫어하는, 아무튼 제 대쪽 같은 성격이 팀장님 앞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일에 대한 지적이었지 팀장님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은 도발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제외시키고 회의를 한다든지 회식에도 은근히 빠지길 종용하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절 좋아하던 후배와 동료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하네요. 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남들처럼 좋은 게 좋다 하며 죽은 듯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좀 외롭더라도 제 신념을 지켜갈까요? 그도 아니면 회사를 옮길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아, 이거 회사 생활 굉장히 고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사 진짜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가. 뭐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뭐 있는데 이제 제 성격이 대쪽 같아서 네. 정말 나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너무 비슷해요. 감정이입하셨어. 뭐 하여튼 네, 뭐 계속 진행하시죠. 네. 아니 고민 상담하니까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옆에서. 아니 문속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까? 신부님 고민이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사실 제가 왕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이분하고 다른 거 있고요. 아, 네. 이분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게 좋다 하면 죽은 뒤 살아갈까요? 외롭더라도 좀 제 신념을 지킬까요? 아니면 회사를 옮길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안에 자기가 벌써 방어 기제도 있고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옮길까요? 이거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처지가 안 되는 분은 말 못하거든요. 옮기십시오. 그리고 외롭더라도 제 신념을 지킬까요? 이분 강한 분이에요. 외롭더라도 여기서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신념을 지키고 버티세요. 좋은 게 좋다면 죽은 뒤 살아갈까요? 이 성격으로는 안 되겠네. 그러면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죽은 뒤 살아가지 마시고 신념 지키고 아니면 옮기세요. 제 느낌은 이분 이제 성당 열심히 나와야 될 기간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왕성하게 하다 보면 쉬어야 될 포즈를 취해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이런 기회에 조금 그런 그룹에서 배제된다는 거는 일이 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덜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건데 차라리 인문학 서적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신앙을 뭐 저희랑 뭐 연락을 하신 것 같아서는 그걸로 봐서는 성당을 다니시는 분 같은데 네. 좀 그 성당의 청년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더 하면서 시간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나를 갖다 자기 개발하는 쪽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 상사가 계속 거기 있겠어요? 그냥 바뀌겠지? 그러면은 다시 그
이분이 소속돼 있던 그 그룹 내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 내 개인적으로 이 쌓아왔던 교양이나 혹은 그런 경험이나 시간들을 통해서 더 좀 원숙하게 후배 직원들하고 동료들을 대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뭐 임원급 정도 된다고 본다면은 머피의 법칙같이 그런 희망을 갖긴 하지만 꼭 이런 분들이 또 계약이 그쵸. 연장되시더라고요. 계약 맞아요. 연장. 예. 근데- 팀장님이 바뀐다는 건 맞아. 정말 희망일 뿐일 아니 수 근데 있죠.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봐서는 저는 직장을 다 바꾼다 해도 그 직장에 이런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있어요? 사실 보장은 없죠. 없죠. 보장은 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만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좀 여유 있게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 전임 팀장님 있을 때 내가 그런 올바른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동체성도 좋았었고 또 내가 거기서 힘을 얻었던 거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이 네가 해주니까 참 좋아. 근데 그냥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새 팀장이 왔을 때 똑같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그게 익숙해지면서 어쩌면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무의식 중에 네.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냥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내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팀장님 자체가 문제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제외하고. 근데 나도 그전 동안 지금 계속 해왔던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팀장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아니면 정말 이 관계가 너무나 어렵다면 회사를 옮길 생각이면 부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옳은 지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지향들이 삶 안에서 드러나면 적어도 팀장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팀원들이나 네. 이런 왕따 당하는 상황들은 적어도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팀장님 뭐 평생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네. 회사 위에 계속 볼 것도 아니고 그 나의 삶에서의 하나의 좋은 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의 필요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사연 올리신 분들의 얘기가 전부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이분의 관점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정보 말고 다른 것들을 한번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30살의 이 직장인 여성 이분이 혹시나 어떤 이 회사 단체 안에서 자기가 약간 주도권을 잡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성격은 아닐까? 그 전에 있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조금 정의로웠고 사이다 발언, 걸크러쉬 주도권을 잡는 입장이었겠죠. 근데 새로운 직장 상사는 뭐 자기를 완전히 아웃사이드처럼 배제도 하고 있고 뭐 자기의 그런 신념이 안 먹히니까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듯한 거에서 느껴지는 박탈감은 아닐까? 그 정보는 사실 없으니까요. 제3자의 또 증언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굳이 상상해봤던 정보가 만약에 맞다면 이분도 사실은 사회생활하는데 그 연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주도권을 못 잡고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사실 뭐 사회에서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것 이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김정환 신부님 말씀하신 의견에 덧붙이면 이분이 회사를 옮길까요라는 그 스스로 그거를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놨던 거는 진짜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연봉 협상이 타결이 되시면 딴 데 옮기시는 것도 네.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인 내면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려는 욕심은 어딜 가든지 만날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네. 능력이 좋은 분이에요. 아, 예. 네. 죽은 듯이 살아갈 수도 있고 신념을 지킬 수도 있고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네. 약간 예수의 같은 분이신 거네요. 엘리트.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죠. 이게 왜 그럴까? 아니 김상훈 씨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발언이었어요. 살짝 졸았어요. 어떠십니까? 그 신부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부님과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도움이 되시는 것 같죠?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세례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누고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요왕이 될 거야. 이제 그때 기억나요. 예, 예. 이제 요왕이 되셨습니까? 어린 왕자, 어왕이 됐어. 아, 저 이렇게 저는 그래서 막 놀렸어요. 뭐 요강, 그다음에 방지거세, 방지건데 프랑스 건데 뭐 방구. 왠지 구수한 옛 추억 속으로 뭐 이런 그때 그 시절 프로그램인가? 그때 그 시절 뭐. 오늘은 제 발음을 좀 느끼하게 좀 굴려보겠습니다. 로마에 대해 로마의 누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안에 짐이 보이면 유리창을 깨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국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사실. 여러분들 로마의 4대 성당이라고 들어봤죠? 황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야, 이래서